급여 명세서 얼마나 꼼꼼하게 보시나요? 제가 신입사원 때 어떤 동기가 급여를 하나하나 다 맞춰본 거예요. 근데 세금의 계산이 잘못돼서 급여가 다들 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급여팀에 문제를 제기해서 300명이나 되는 동기들이 다 급여를 돌려받았어요. 그런데 그 밝혀낸 동기 대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걸 맞춰볼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냥 회사에서 주는 대로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진짜 복잡하잖아요. 그런 소문도 있었어요. 급여팀에선 맨사 출신만 뽑는다. 일부러 내가 얼마 받는지 모르게 진짜 복잡하게 설계해놨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한 번도 이 급여 명세서를 의심해보지 않을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처럼 일하는 우리 직장인들, 하지만 늘 월급은 적게 느껴지는데요. 세금, 학자금 대출, 가계대출 정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제는 기업과 노동자 간의 불합리한 급여 계약입니다. 연봉 협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한다고 해도 거의 일방적인 통보잖아요. 임원들의 급여에 비하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거의 연봉 협상권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학을 배울 때 임금, 즉 노동의 가격은 한계 효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배웁니다. 한계 효용이란 생산을 한 단위 더 늘렸을 때 증가하는 가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노동자를 한 명 더 투입했을 때 늘어나는 한계 생산성만큼 월급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간단하게는 수요 공급 곡선의 논리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 시간에 수십 개의 햄버거를 만드는 아르바이트생의 한계 생산성이 햄버거 세트 하나의 값에 불과하거나 연봉이 수십억인 대기업 회장님의 한계 생산성이 그 회사 노동자들보다 3,400배 많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즉 수요 공급에 기반한 경제학만으로는 월급 체계를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가정하는 기존 경제학과는 달리 인간의 내적 동기를 기반으로 설명하려는 행동 경제학에서는 이를 다르게 보는데요. CEO의 연봉이 높은 것은 그가 스스로 자기의 연봉을 결정할 만한 힘이 있기 때문이다. CEO의 월급은 시장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임금 격차가 크게 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월급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합리적인 시스템이라는 생각은 함정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업이 수요 공급의 논리로 설명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기도 합니다. 노동이 한계 생산성만큼 주고 있으니 군소리하지 말라는 논리에 따라 노동자는 어쩔 수 없이 불합리한 선택을 하는 거죠. 물론 당장 연봉 테이블에 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왜 이 정도의 월급을 받을까에 대한 메커니즘을 한번 고민해보는 것, 기업의 이윤 구조와 의사결정에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명세서에 당황하지 말고 내 급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얼마나 떼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노동으로 기여하고 있는 만큼 반영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월급은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이자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기본 수단이니까요. 팟캐스트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에서는 이러한 경제 논리의 숨은 이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왔는데요. 진행자들이 쓴 누가 내 돈을 훔쳤을까에서도 우리를 둘러싼 경제 팩트들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당장 나를 둘러싼 경제 생활과 관련해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봐야 할 아젠다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의심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급여 명세서 한 장부터 의심하고 또 의심합시다.